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진행의 이윤지입니다.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일대에 공급되는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츠 1순위 청약에 2만여 명이 몰리면서 모든 주택형이 마감이 됐습니다. 소형 평수에만 공급되는 단지이기 때문에 예상 밖의 흥행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평균 경쟁률은 242대 1로 올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청약자들이 몰린 이유는 인근 입주 단지와 시세 차익 기대감 때문인데요. 뿐만 아니라 향후 GTX 노선과 지하철 노선 신설 계획 등으로 인해서 교통 호재까지 기대가 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로 이 시간 꽉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상담 창구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2128-8562번, 서울전화 02-2128-8562번으로 전화 상담, 문자 상담 주시면 되고요. 저희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다양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소식도 받아보시면서 편리하게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상담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토마토 집통 검색하시면 되고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댓글 남겨주시면 이 내용들까지 방송을 통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 참여 방법 본 이후에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02-2128-8562번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이 시간 본격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이슈 시그널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우스토리의 정솔 이사님과 이 시간 함께 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슈 시그널 시간에는 재개발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재개발 투자라는 것 자체가 워낙 절차도 복잡하고 참 어려운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 시그널 시간에 집중하셔서 보시면서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내용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재개발 이야기를 좀 이슈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난번까지 이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자, 요즘에 좀 상담하는 내용들을 많이 보면요. 예전에 대비했을 때 예전에는 좀 약간 우리 갭 투자를 해서 뭐 차익형 부동산 그런 투자를 많이 방식을 좀 지향을 했다면 지금은 좀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려고 좀 지향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노후화된 주택을 투자를 해가지고 향후에 뭐 아파트나 뭐 주상복합을 뭐 다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실제적인 그런 고민들에 대해서 같이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재개발지역 부동산 투자 분석인데. 자, 보통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이 재개발 지역을 투자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상담을 이제 하기도 하고 또 실제 뭐 투자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자, 가장 공통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물론 투자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뭐 우리가 뭐 지역적인 개발이나 그런 분석을 들어가서 가지고 뭐 투자를 잘 하시는 분도 있긴 하겠지만 뭐 좀 투자가 좀 생소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뭐 조금 이제 투자 몇 번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재개발 투자를 할 때 가장 많이 보는 게 내가 알고 있는 동네 인근에 좀 노후되고 좀
연식이 오래된 그런 집을 사면 나중에 개발되지 않을까. 그게 무작정 투자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실제 뭐 한남 같은 경우도 보면 한남 뭐 우리가 보면 1구 같은 게 해제가 되긴 했지만 뭐 3구역이나 5구역 속도 빠른 지역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뭐 물론 뭐 딱 눈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 컨디션 그런 건물 상태를 봤을 때는 아 여기는 개발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막상 실제적으로 개발이 진행된 속도가 이 10년, 20년 이상 지연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투자 분석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은 부동산에 있어서 개발이라는 거는 이거죠. 노후화된 주택이나 또는 기반 시설이 좀 정비가 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 우리 재구성하는 건데, 자,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좀 다뤄드리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재개발은 공의 목적이 큽니다. 자, 도로가 뭐 열악하다거나 아니면 좀 완전 노후화된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반 시설이나 아니면 뭐 어떤 뭐 도로도 넓히고 뭐 편의 시설, 인프라를 확대시키면서 같이 공공의 목적이 큰 게 이제 재개발이고요. 이 재건축이라는 거는 이익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뭐 어떤 뭐 한 30세대 살고 있는데 이거를 부셔가지고 새롭게 더 높이 지어보자. 사익의 목적이 큰 게 재건축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간의 차이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초과이익 한수제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재개발에서는 뭐 진행되는 건 없지만 재건축에서는 초과이익 한수제가 좀 들어가죠. 사익의 목적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토지 새롭게 주택이나 업무 시설, 뭐 인프라 조성한 개발인데 이 개발 중에서 재개발이라는 것이 이거죠. 이 토지나 주택 업무 시설을 새롭게 조성한 거는 우리가 뭐 신도시나 또는 어떤 택지 개발을 해서 새롭게 우리가 땅을 매입해서 하는 부분이고, 재개발에 대한 부분은 이제 우리가 노후된 걸 투자를 하는 건데 세 가지의 의문을 가져 많이 질문을 많이 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 이거예요. 자, 이 지역이 노후화됐어요. 낙후돼 있고 도로 상태도 열악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지역에 과연 투자를 했을 때 개발이 가능할까? 이런 의구심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내가 투자를 해서 언젠가 개발되는데 우리가 보면 프리미엄, P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으로 매입을 했는데 비싸게 매입해가지고 향후에 막상 이제 뭐 아파트가 다 준공이 됐을 때 가격 대비했을 때 손해를 보거나 거의 뭐 이익이 없다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는 마지막이죠. 자, 지역도 뭐 저렴하게 뭐 매입을 한 것 같고 지역도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의미가 없겠죠. 막 투자를 했는데 어떤 지역은 뭐 약간 가격 비싸더라도 한 8년 정도 뒤에 재개발이 이제 완성이 됐는데 어떤 지역들은 좀 투자는 좀 싸게 했는데 20년이 지나도 답보 상태로 있는 경우에는 또 이 투자를 잘했다고 하기엔 좀 어렵겠죠. 그 세 가지를 좀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이겁니다. 자, 과거의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이제 과거에 이제 거래가 되었던 사례를 비교하는 방법을 꼭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거래 사례 비교법 제가 만든 용어는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있는 용어인데, 자, 인근의 비슷한 조건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같은 구역이 아닌 지역에 인근의 재개발 지역을 체크를 하는 거죠. 구역이 뭐 실제적으로 향후에 아파트가 준공이 됐는데 이 지역이 어느 가치가 나올 것인가. 그래서 가격에 따라 향후 안정성을 확보하는 건데, 뭐 예를 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부가율은 아이언뉴타운 할게요. 뭐 아이언뉴타운에 뭐 아니면 또는 이쪽에 뭐 2구역이나 뭐 4구역을 투자한다고 할 때면 예를 들면 2구역 투자를 할 때 인근에 뭐 지금 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가격이 비쌀 수도 있고 또는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가 있겠지만 뭐 인근에 뭐 3구역 같은 경우에 뭐 이미 완성이 됐어요. 물론 대단지 아파트긴 하지만 근데 이 인근에 거래가 되는 어떤 매매가 거래되는 그 실거래가 있겠죠. 실거래를 계산을 했을 때 물론 역가의 거리나 또는 뭐 단지의 세대수에 따라서 가격 차이 좀 나긴 하겠지만 그런 걸 비교했을 때 내가 이 재개발 지역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갖고 어떤 주택을 매입을 했는데 향후에 개발됐을 때 같은 뭐에서 뭐 84제곱을 뭐 나중에 기대를 한다 할 때는 어느 정도의 가격을 따라갈 수 있겠구나. 그런 거래를 비교하는 게 상당히 괜찮은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가격에 따라 뭐 향후 안정성 확보할 수 있는 거고, 잘 중요한 건 있는데 인근의 재개발 완료한 뒤에 시장 동향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난 여기 재개발 될 것 같아. 이렇게 투자하시는 거 저는 추천해야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뭐 물론 뭐 어떤 어떤 시나 또는 뭐 어떤 구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과감하게 그런 것 때문에 투자할 수 있긴 하지만 제일 먼저 내가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 재개발 될 만한 지역에 바로 투자하시는 건 저는 추천해드리지 않고 차라리 하나나 두 개 정도가 개발이 되거나 또는 추진되고 있을 때 다른 예정지에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 처음에 개발이라는 거는
실제 속도라는 게 자, 개발이 속도가 안 나고 있다가 하나가 뭐 진행이 됐다고 할게요. 근데 또 두 개가 또 이제 진행이 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인근에 바로 또는 옆에나 또 구역별로 해서 다른 옆에 구역들 같은 경우는 우리도 이렇게 개발이 하면 가능성이 있겠다. 그런 뭐 긍정적인 것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상당히 뭐 동의율이나 아니면 개발 속도가 상당히 빨라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초기 단계부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투자할 필요 없다는 거죠. 즉, 뭐 두 번째든 세 번째든 이런 정도 가격이었을 때 가격은 조금 올라갈 수 있더라도 인근에 거래가 비교되는 걸 보고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거래 사례 비교법 말씀드렸고요. 자, 실제 말씀드리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매매가가 1억입니다. 뭐 전세가가 7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타 지역의 유사 부동산을 비교했을 때, 자, 내가 갖고 있는 집에 대해서 이제 감정 평가를 냈을 때 어느 정도 이상 될 것인가. 물론 대지 지분이나 그런 것도 비교를 해야 되고 또는 뭐 층수나 입지 도로망의 접도에 따라서도 가격이 다르겠지만 이 중간값을 내 가지고 뭐 인근의 거래와 가격을 비교해 보는 것도 한창이 괜찮은 부분이고, 자, 물론 뭐 감정가를 냈을 때는 뭐 감정 평가에서 기본적으로 하지만 최소한의 내가 이게 프리미엄을 주고 살 것 가치인가, 아니면 너무 프리미엄이 높게 측정된 것인가, 또는 이거는 생각보다 저렴하게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가감하게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비교하시면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가치를 매기는 게 중요하겠죠. 자, 재개발은 초기 투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초기 투자 가능한데, 자, 초기 단계에서는 구역보다 신축이 유리하다고 써졌던 게 뭐냐면, 자, 어떤 구역이 있어요. 그런데 좀 어떤 건물은 90년대 건물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건물은 80년대 건물이 있을 수 있고, 뭐 어떤 건물은 뭐 2000년대 뭐 건물이 있다고 할게요. 자, 물론 여기 뭐 2010년이나 2020년 건물이 많으면 노후도가 상당히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개발 행위가 쉽진 않겠죠. 그런 경우에 그런 걸 배제했을 때, 자, 우리가 보통 오래된 집이면 그만큼 개발이 될 수 있고 가격이 쌀 거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실제 이 구역이라는 게 이제 지정이 되거나 또는 이제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이 크게 보일 때는 오래된 90년대 갖고 있는 뭐 주인분이나 80년대 갖고 있는 분들이나 2000년대 갖고 있는 분들은 다 가격을 싸게 내놓지 않습니다. 가끔 뭐 부동산에 뭐 아마 시청자분께 전화해가지고 부동산에 뭐 금매나 저렴한 거 있으면 연락 달라고 하시는데, 자, 제가 볼 때는 뭐 진짜 좋은 구역이나 좋은 집 같은 경우 우선적으로 먼저 연락 가지는 않습니다. 자, 의미 없고 어차피 지금은 인터넷이나 아니면 다 정보가 많이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우리가 뭐 모르게 집주인이 뭐 싸게 시세 모르게 매매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뭐 없다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 시세에 맞춰서 매도를 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초기 투자할 때는 차라리 신축, 완전 새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신축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자, 밑에 뭐 감정평가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첫 번째는 우리가 만약에 전세를 놓고 세입자를 유치를 한다고 할 때는, 자, 9억과 신축이 있다면 당연히 신축이 전세값이 높겠죠. 그렇다면 투자 금액 같은 경우에는 신축이 좀 더 유리할 거고요. 같은 평형대나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당연히 뭐 신축 가격이 더 비쌀 수 있겠지만 90년대, 80년대, 2000년대 비교를 했을 때 2000년대하고 80년대 가격이 엄청나게 크게 차이 나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대지 지분을 상당히 중시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게 왜 그러냐면 감정평가를 합산할 때는 이거죠. 토지와 건물의 가치를 각각 합산을 감정평가를 내가지고 하는데, 자, 토지는 공시지가에다가 인근 지역 토지 거래 가격과 공시지가 비율을 곱해서 이 토지의 가치를 분석을 하고요. 건물은 연식에 따른 가치 인정을 비율을 하는데, 뭐 철근 콘크리트 구조 같은 경우는 약 40년 정도를 기준 잡을 때 감각상각이 되겠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 토지가 만약에 지분이 5평짜리가 있고 6평짜리가 있는데, 자, 6평짜리 같은 경우는 건물이 좀 오래됐습니다. 5평은 건물이 좀 새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6평짜리가 무조건 지분이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건물 가치에 대한 감정평가였을 때는 감정평가가 또 바뀔 수 있다는 것도 염두를 하고 재개발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래서 뭐 공시지가 곱하기 비율, 그다음에 인근 지역 뭐 토지 거래 가격에다가 이 공식이고요. 건물 같은 경우는 연식별 예상 평당가에다가 연 면적을 곱하면 감정평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는 입지죠. 입지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인근 재개발 구역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자, 이거 무슨 말이냐?
재개발이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내가 무작정 투자하는 게 아니고 어떤 지역이 재개발 구역이 진행이 되고 있어. 뭐 예시 말씀드리면 가재울 타운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인근의 뭐 수생 루타운이나 뭐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도 재개발할 때는 어느 정도 이런 가치나 또는 뭐 우리가 나중에 일반 분양을 했을 때 청약 경쟁률이나 그런 것들이 개선이 되겠죠. 그럼 당연히 인근 지역에서도 과거 반대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이런 가치들이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어떤 지역에 대해서. 그러면 바로 옆에도 상당히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인근 재개발 구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꼭 보시는 거 좀 추천해드리고 있고요. 뭐 서울내 같은 경우는 뭐 서울의 업무지나 이 교통망이 잘 돼 있는 지역에 당연히 이 입지 분석을 해서 들어가면 좋은데, 자 이거는 뭐 다양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아까 한남 뭐 말씀드렸을 때도 뭐 한남 같은 경우도 뭐 어떤 구역 같은 경우는 어떤 교통망이 안 좋고 또 어떤 구역은 또 경의중앙선이나 6호선이 좀 가깝게 있기 때문에 좀 가치가 있고 뭐 다 다양하기 때문에 또는 뭐 도로망이 뭐 잘 돼 있어서 편입이 좋고 그러면 또 당연히 가치 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입지 분석해서 좀 재개발 지역에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거를 제가 지금 이론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실질적으로는 정말 다양한 권리 분석이 필요합니다. 직접적으로 이게 권리가 중요한지 또는 뭐 조합이나 실제적으로 가보면 다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겠죠. 조합에서 뭐 자기네 개발 사업지에 대해서 이거 안 된다, 속도 안 난다 그렇게 하시는 데 거의 없기 때문에 다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는데 실제적으로 좋지 않거나 또는 속도가 나지 않는 거는 여러분들 직접 분석을 해야 됩니다. 뭐 인근에 현재 부동산 가가지고 여기 개발 뭐 가능성 있냐 하면 당연히 다 좋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그런 투자로 가시는 게 아니고 이런 비교 분석이나 나만의 그런 스킬을 갖고 투자하신다면 좀 재개발 좀 투자 가능성 높은 것들을 좀 선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시그널 시간에는 재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재개발이 참 좋은 호재다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직접 이제 재개발 물건에 투자를 하려고 하다 보면 생각보다 비싼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절차는 왜 이렇게 복잡한지 그리고 또 알아야 되는 건 왜 이렇게 많은지 참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오늘 이슈 시그널 시간에 정솔 이사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내용이 추가적으로 생기신 분들은 저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2128-8562번, 서울전화 02-2128-8562번 늘 열어두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상담 시그널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문자 상담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 내용입니다. 네, 지금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서울시 송파구 마천동 금호 어울림 아파트 29평형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개발 소식이 들려오는데 전망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송파구 마천동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호 어울림 아파트 문의 주셨는데 이쪽 전망이 어떨까요? 일단은 전망 먼저 좀 답을 먼저 좀 바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일단 거의 마천 뉴타운이 속도는 어느 정도 나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적인 소요가 좀 상당히 걸리게 있는데 자 이제 일단은 개발 압박이라는 걸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좀 거시적으로 좀 넓게 좀 분석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가격적인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격적 부분 보면요. 최근에 뭐 실거래 가격은 뭐 나와 있는 건 없네요. 최근에 같은 경우는 나와 있는 건 없는데 자 2006년도 4월달이고 4월달에 이제 준공이 되다 보니까 자, 연식은 이제 18년 좀 됐습니다. 자 단점. 저는 항상 좀 세대수를 많이 보는데 173세대라는 세대수가 상당히 적죠. 그리고 아무래도 2000년대 건물이다 보니까 지금 뭐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에 대한 거는 지금 현재 뭐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자 용적률도 한 226% 정도 사용했네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거는 이 아파트 단지가 가치를 올리는 게 아니고 인근 지역이 가치를 끌어올릴 때 같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바람이 순풍이 불 때 같이 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도 다시 넘어갈게요. 지금 보면 자, 이 라인들이 아파트들이 이제 뭐 거의 마천 뉴타운 이쪽이 마천 일대가 지금 개발 행위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 좀 넓게 말씀드리면 예전 이야기 해볼게요. 예전 송파에서도 이 거여, 그죠? 그다음에 마천 외곽이에요. 외곽. 송파에서도 완전 변두리. 자 위쪽에 보면 이쪽에 뭐 명일동이나 이쪽 라인도 어떻게 보면 강동 끝자락이라고 말씀드리지만 송파라고 하지만 우리가 뭐 강남 3구라 이야기하지만 실제
뭐 예전 송파라고 말씀드리면 자 잠실이죠. 잠실 세내 신천동 일대, 그다음 잠실역 일대 이쪽이 이제 뭐 개인 뭐 메인적인 역할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이 문정동 일대가 요즘에 좀 많이 핫해지고 많이 좀 같이 올랐고, 자, 이 장지 일대가 외곽이었죠. 근데 장지는 뭐 쇼핑몰, 가든파이브나 뭐 다양한 쇼핑몰이나 인프라 잘 돼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 마천와 거연은 과거에 보면요, 그냥 어떻게 보면 되게 다세대 주택이 많은, 어떻게 보면 지금도 뭐 지도상을 보면 잘 보일지 모르지만 빽빽하게 이쪽 잠실 일대 뭐 여기 장미나 아니면 이쪽에 뭐 잠실 뭐 주공이나 이쪽 라인도 아파트 단지들이 조성된 것과 다르게 이쪽 라인하고 아래쪽 라인은 다세대 주택이 많은 지역들이었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 노후도가 있는 지역들인데 이 지역이 제가 뭐 과거 이야기한 건 뭐 의미가 없고, 지금은 송파에서 끝자락에 말을 하지만 이제는 이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개발 행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뭐냐? 자, 가밀지구. 자, 가밀지구가 지금 계속적으로 개발 행위를 하는 부분이 있죠. 그다음 가밀지구가 있고요. 자, 가밀지구 밑에고 밑에가 위례 있죠. 자, 위례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나게 가치를 좀 끌어올리는 것들이 있는데, 자, 위례 같은 경우는 보면 이 북위례 라인이 있죠. 그다음에 뭐 이 성남 라인, 하남 라인이 있는데, 자, 이 가격 상승을 계속적으로 끌어올리는 것들과 가밀지구도 상당히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 마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지하철 같은 경우는 뭐 위로는 지금 뭐 하남으로서 지금 연결돼 있죠. 어떻게 보면 여기 만약에 이쪽 산이 아니었고 이쪽에 뭐 개발 행위했으면 지하철 이쪽으로 연결했어도 됐어요. 실제로 물론 향후에 8호선 우리가 저 3호선이 이제 연장해서 가는 부분이 위로 올라가긴 하지만,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일대는 이 마천이나 거영 과거에 개발 행위를 뭐 완성적으로 하거나 또는 존치 지역이 있는 지역들도 있고 뭐 성당 라인이나 그쪽 라인들 같은 경우는 좀 속도가 안 나기도 했지만, 이제는 이 위례라는 가치와 인프라를 바로 옆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위쪽 라인도 당연히 하남의 가밀지구가 계속적으로 뭐 지금 이제 완성된 건 아니죠. 지금 현재도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북쪽의 아래쪽에 도시들, 어떻게 보면 새로운 개발 행위가 진행되거나 지금 인프라가 조성되는 지역들의 가치가 올라감에 따라서 이 거여 마천 일대도 상당히 같이 올라갈 수 있고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 금호 어울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봤을 때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어요. 하지만 이 지금 할 수 없지만 앞으로의 이러한 뭐 새로운 개발 행위들이나 또는 뭐 위례선이 지금 이제 뭐 트램 역할로 뭐 앞으로 들어온다 하면 이 지역이 만약 위례 하나 뭐 트램이 뭐 여기나 뭐 이쪽 라인에 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엄청난 뭐 지하철까지는 아니다 보니까 뭐 저는 트램에 대해서 뭐 엄청나게 뭐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리진 않지만 상당히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역할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 지역 과감하게 물론 다른 지역으로 안으로 더 들어가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가격적인 부분에서 이거를 팔고 여기로 가격적으로 접근하기는 상당히 장벽이 높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여기를 지키는 전략을 갖고 가시면서 위례하고 가밀일대, 하남 가밀지구 일대가 가치가 올라가는 시점에 어느 정도 나도 가격을 올려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모든 투자가 마찬가지지만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에는 조금 더 폭넓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해당 부동산 지역뿐만 아니라 근처에 있는 지역들도 반드시 체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문의 주신 마천의 아파트의 전망에 대해서는 가밀지구의 수혜와 그리고 밑으로는 위례 신도시의 인프라까지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전망 굉장히 긍정적으로 분석해 주셨습니다. 이 점까지 참고하시면서 추가적인 궁금사항 생기신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2-2128-8562번 늘 열어두겠습니다. 네, 두 번째 상담 내용도 문자 상담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상담 부탁드려요.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건영아파트 30평 보유 중입니다. 가격 상승의 여지가 있을지 궁금해서 상담 신청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백석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도 부동산 관련해서 굉장히 뜨거운 곳을 알고 있거든요. 이쪽도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뭐 백석동이라고 하면 일산에서도 그냥 쾌적하고 네. 살기 좋은 지역이라고 좀 많이 보고 있는데요. 자, 일기 신도시죠. 일기 신도시이기도 하고,
자, 여기 건영 10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볼게요. 지금 가격이 보니까요, 22평대가 지금 이제 3억 8천만 원 지금 거래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네요. 자, 가격적인 부분이 엄청 뭐 높고 그러진 않는데, 실제 재밌는 게 뭐냐면 다른 지역 대비했을 때 가격 폭이 오른 대비했을 때 최근에 올른 거죠. 최근에 이제 2년 전 정도에서 올랐다가 가격이 훅 떨어진 거는 별로 없었습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가격 올라간 거 대비했을 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간 만큼 또 많이 떨어졌거든요. 경기도권에 대해서는. 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지역은 실제 실거주로 좀 많이 거주하시는 분들 위주로 좀 많이 돌아가지 않을까. 출퇴근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겠지만, 자, 볼게요. 백석도만 보고 좀 넓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면 옆에 뭐 도서관 있죠. 도서관 있고 옆에 이제 조그맣게 이제 산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 앞에 뭐 요진 YCT가 있고 뭐 홈플러스 있는 터미널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쪽 넘어가면 뭐 코스트코도 있고 뭐 다양하게 이제 뭐죠? 갑자기 뭐 생각이 안 나요. 아울렛도 있고 옆에 아울렛도 있죠. 그래서 좀 상당하게 좀 다양하게 벨라시타죠. 벨라시타 있고 상당히 뭐 이 백석 일대가 의외로 보면 쾌적한 그 공간과 함께 뭐 인프라 좀 쇼핑이나 그런 것들을 잘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을 크게 올릴 수 있는 영향력이 많지가 않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흐름이라는 게 있죠. 흐름. 좀 더 줄여볼게요. 자, 일산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를 좀 별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별을 하나 쳐보고 이 왼쪽에 일산 신도시 라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이 화정이 있죠. 화정 일대도 뭐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가 있고, 그 뒤로 오른쪽에 뭐 행신이나 능곡 일대 뭐 개발 행위하는 지역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옆으로 해가지고 또 상당히 삼성이 있죠. 자, 그런데 이 과거에는 우리가 보면요, 이 지금 마두 일대, 백석 일대가 이 일산의 아파트 집값을 끌어주고 버텨주는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뭐 학군도 잘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 자, 물론 뭐 호수공이나 이쪽 라인도 있긴 하지만 정박산 라인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데 이 흐름을 어떻게 바뀌냐면, 자, 노후도였죠. 30년이 이상 된 노후된 아파트였고, 새롭게 이 위쪽에 킨텍스에 또 엄청나게 많은 지금 상당히 대하 앞에 라인도 그렇고 상당히 높은 건물들의 아파트와 상당한 인프라들이 많이 발전합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라인에 바로 삼성 일대에 엄청나게 지금 계속적으로 막 들어왔고, 그 전에 한 3, 4년 전에는 이제 도레오 일대 뭐 이케아 있죠. 이쪽 라인에도 막 집들이 많이 들어와서 서울과 가까운 고양 일대가 이 부동산의 영향권을 끌고 갔어요. 다시. 그러니까 뭐냐면 일기 신도시 당시에는 이 백석, 그 다음에 마두, 정발산 이 세 역을 중심으로 세 군데, 그 다음에 뭐 옆에 뭐 대하나 뭐 주엽이 있었겠지만 끌고 갔다고 하면 우측 라인이 끌고 왔고, 이제 지축 일대도 지금 개발 행위를 하고 있죠. 거기다가 이 구파바 일대, 연신내 맞물림에 따라서 이쪽이 엄청나게 흔히 말하는 부동산 일대 이쪽 일산 그러니까 고양 은평 일대 엄청난 상한가를 올리면서 지금도 엄청난 상한가죠. 자, 그러면 이 백석이라는 지역은 실제 지금 아까 제가 뭐 말씀드렸죠. 뭐 쇼핑 뭐 아까 뭐 벨라시타도 있고 물론 거기 뭐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여기 계시는 분들 주말에 이용할 수 있긴 하지만, 자, 예전에 우리 보면 웨스턴돔 있죠. 그 다음에 라페스타 있죠. 라페스타 실질적으로 지금 가보면 상권들 많이 무너졌죠. 무너졌다는 표현은 제가 좀 약간 단어를 선택 잘못하긴 했지만, 물론 과거에 비해서 많이 인기도가 떨어졌긴 했지만 지금은 이 우측 라인으로 많이 좀 밀리는 부분도 있죠. 그렇다면 사람들이 살기도 조금 쾌적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 백석 일대는 그냥 무난하게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라는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향후에 재건축이나 그런 부분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특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역가의 거리도 있지만 상당히 단지도 적은 부분도 있고, 그냥 쾌적하게 그냥 살기 좋다. 여기 동네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아마 살기 좋고 쾌적한데 집값이 오르지 않을까 말씀하신 분도 있겠지만, 이런 지역들은 많이 있어요. 아래쪽 가면 청라만 가도 이 백석보다 청라 쪽만 가도 훨씬 더 쾌적하고 살기 좋은 부분들이 많고, 자, 그렇다면 여기가 제 단기적 말씀이지만 장기적으로 말씀드렸을 때는 이 대곡이라는 지역,
논밭이에요. 논밭이에요. 지금도 논밭이고 더블 엽세권인데 지금 이제 트리플 엽세권이 바뀌었죠. 자, 그렇다면 이제 정부나 또는 이쪽 새롭게 택지 개발을 하는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 대곡역 일대가 개발 행위했을 때 교통이 엄청 좋잖아요. 근데 상당히 다 논밭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개발 행위 물론 계획 잡혀있는 게 있긴 하겠지만 자 3호선이 다니죠. 경의중앙선이 다니고 있고 그다음에 이 서해선도 이제 대곡역까지 지금 개통했고 위에 지금 일산으로 해서 또 이제 경의중앙선 연결되죠. 그렇다고 하면 이 김포공항 가는 라인, 그다음에 강북권 3호선 라인, 경의중앙선 라인, 자 이 세 가지 맞춰서 향후에 이거 뭐 제가 뭐 개발 행위 뭐 위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쪽 라인에 택지 개발이나 뭐 어떤 뭐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백석 일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서로 노후화됐지만 안정적인 집값과 편의시설 이미 기존의 인프라가 잘 되어 있고요. 이 대곡 일대는 교통망 그다음에 이쪽에 뭐 앞으로의 좀 개발 가능성 따졌을 때는 상당히 같이 윈윈할 수 있는 역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 상승을 끌어올리는 것들이 지금 현재는 있지는 않습니다. 정말 장기적일 수도 있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전략을 잘 짜셔야 돼요. 뭐냐면 이 금액으로 경기도권에 아까 말씀드렸던 다시 넘어가 볼게요. 잠깐. 만약에 이제 4억이라 할게요. 4억으로 경기도권에 이 정도 22평의 아파트 들어갈 수 있는 것들 입지 좋은 지역에는 많지는 않을 겁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1기 신도시에서 고양도 한때 일상이 상당히 높았지만 지금은 다른 지역 대비했을 때는 상당히 점점 밀려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가냐면 차라리 네가 자금력이 좋다고 하면 과감하게 우측 라인에 차라리 능곡이나 행신 쪽에 개발 행위 지하는 지역들에 들어가신다 하면 서울 접근성가 좋고 자 이쪽 보면 뭐 옛날 동네라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뭐 능곡이나 이쪽 보시면 자 이 옆에만 봐도 벌써 지금 막 잡혀있죠. 막 덕은지구 일대 엄청나게 지금 개발 행위 막 들어가고 있죠. 서울과 가까운 지역에 들어가시던가 아니면 차라리 이 경기 북부권을 보시는 게 아니고 경기 한강 이남 쪽에 다양하게 또 좋아지는 지역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지역을 보시는 게 좋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 너무 장기적으로 나는 그냥 괜찮아 살기 좋아 너무 좋기 때문에 장기적 거주한다 하시면 그냥 끌고 가시고 그렇지 않으시면 과감하게 우측으로 자금 좀 더 들어가시더라도 우측으로 과감하게 이동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투자적인 가치로만 본다면 늘 실거주와 그리고 투자적인 가치는 분리를 해서 보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문의를 주신 일산 백석동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주변이 정말 쾌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보유하시면서 살고 계신 분이라면 너무 쾌적한데 이걸 떠나기가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투자적인 가치로만 봤을 때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쯤 한번 갈아타기 전략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 점까지 참고하시면서 추가적인 궁금사항 생기셨거나 혹시라도 어떤 지역으로 이동하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저희에게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2128-8562번, 서울전화 02-2128-8562번 열려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물건들 소개해드리는 시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 참여 방법 본 이후에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02-2128-8562번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쏠쏠한 투자 정보 전해드리는 투자 시그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물건 기다리고 있는데요. 먼저 상가 물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부동산은요. 충청남도 천안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북구 불당동에 위치한 상가, 개요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에는 이제 천안 서북구의 불당동 상가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경부고속도로 천안 IC에서 차량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그다음 KTX 우리가 천안 안산역 이용을 많이 하죠. KTX 천안 안산역과 안산역에서 한 차량으로 한 7분 정도, 7, 8분 정도 이제 소요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특징은 면적 계약 면적 77.12제곱미터 되어 있고요. 전용 면적 38.37제곱미터 되어 있는데, 자, 여기가 이제 1층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1층. 그래서 층수가 지하 3층부터 지상 9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층으로 된 그런 상가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징은 산업단지와 아파트 단지 인근의 상권에 위치했기 때문에 상당히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준공은 22년도 6월에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매매가는 4억 3,900만 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한번 입지 보면서 좀 더 말씀드리려고 하면요. 자, 경부고속도로 KTX SRT 천안 아산역에서 차량은 한 7분 정도 거리가 위치했고요. 자, 아산역도 한 7, 8분 정도, 한 8분 정도 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분 정도 위치해 있고, 이 천안 같은 경우가 이제 1호선이 들어옴에 따라서 지금 이제 준 수도권에 예약을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천안의 인구가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 대단지 라인과 그다음 산업단지 인근에 위치한 상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장점은 뭐냐면요, 이 상가가 상당히 큽니다. 엄청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 규모가 크고 8차선 대로변에 위치했기 때문에 차량으로 요즘에 또 무더위도 그렇지만 뭐 젊은 뭐 아이들 키우는 뭐 그런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뭐 걸어서 상가를 이용할 수도 있게 하겠지만 보통 차량을 이동을 많이 하죠. 그만큼 차량으로 편히 들어오기 진입하기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8차선 대로변에 위치했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배우 수요죠. 자, 상가가 엄청나게 크다고 하더라도 배우 수요가 좋지 않으면 결국은 상당히 가치가 올라가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데, 여기는 일단은 8,000세대, 약 8,000여 세대의 아파트 단지에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석동 일대 4,000세대가 위치해 있고요. 이 인근에도 뭐 상권도 있긴 하지만 대규모 상가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 이 불당동 일대가 어마어마한 세대수에 있는 아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세대수 아파트들을 뭐 비교를 했을 때는 상당하게 가져갈 수 있는 흡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상권이라는 게 뭐 이 정도 뭐 정도가 이제 상권이기 때문에 상당히 상권 수요가 많다. 실제적으로 주말이나 평일에 가보시면요, 사람들 이용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찾는 수요가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위쪽에 보면 산업단지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보면 백석 농공단지가 있고요. 이 외국인 일반 산업단지가 자리 잡고 있고, 삼성 디스플레이 천안 캠퍼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산업단지 일자리 수요에 대한 배우 수요도 갖고 가면서 옆에 주거단지 양쪽 합쳐서 8,000여 세대의 주거단지 수요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보면 멜모드급 상권에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호재로 넘어가면요, 당진 안산고속도로가 2023년도 착공 예정이 있습니다. 자, 고속도로가 들어오면 뭐 물론 뭐 다른 지역에서도 뭐 이쪽에 뭐 불당동 일대 상권을 이용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고속도로가 들어온다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자, 볼게요. 이 지금 고속도로가 많이 들어오죠. 자, 서천안 IC하고 아산 IC가 있는데, 이 아산 IC에서도 상당히 가깝게 위치해 있고 이 라인도 있는데, 고속도로 들어오면 인근에 그때 말씀드린 뭐 배방 같은 경우도 뭐 지금 배방 신도시 자리 잡고 있지만, 고속도로 들어오면 아파트 단지들이 또 크게 또 형성이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 주거가 늘어나고요. 당연히 교통망이 좋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 상권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이거 당진 아산 이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당진에서 아산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이 당진에서 청주까지 연결되는 고속도로입니다. 청주 라인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이 고속도로가 이제 착공하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주거 유입을 할 수 있는, 천안의 인구 증가를 유입할 수 있는, 즉 남쪽 라인에도 키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중요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국가 첨단 산업단지 후보지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안이 미래 모빌리티 417만 제곱미터가 첨단 산업단지 후보지에 선정이 됐습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결국은 지금 다른 지역을 볼게요. 다른 지역 물론 뭐
면적이 중요한 건 아니겠죠. 뭐 용적률이나 아니면 층을 높이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다른 지역들을 대비했을 때 400만 정도면 상당히 크죠. 용인 같은 경우 지금 용인의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가 상당히 압도적으로 크긴 하지만 이 천안 일대도 상당히 넓은 면적을 자리 잡고 있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지역의 새로운 우리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산업단지가 후보지가 선정이 됐다는 것은 결국은 천안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것, 그리고 인구 유입을 더 증가시킬 수 있는 것들이 또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산 신도시 센트럴시티가 25년도 완공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 신도시 바로 왼쪽 라인에 또 센트럴시티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호재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실제 사진을 보면요, 22년도 6월에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메모드급 상권이 제가 말씀드렸죠. 메모드급 상가고요. 그다음에 구름다리가 있기 때문에 이 구름다리를 통해서 8차선 도로라는 거는 상권을 단절시키지만 이 구름다리를 통해서 연결을 시켜줬다. 이 구름다리가 뭐 다양하게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하나 있고 아니면 좀 상당히 멀리 사거리에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기 때문에 이 구름다리가 상당히 중요한 상권 유입을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지금 건너편 쪽에 있는 뭐 천안시청이나 아니면 옆에 뭐 종합운동장 이용하시는 분들의 상권을 끌어올릴 수 있는 구름다리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8차선 대로변이 있기 때문에 차량 이동도 상당히 용이하다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섹션 오피스로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CGV가 이미 이점을 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CGV가 좀 운영을 하고 있고 2층 같은 거 이제 매포소하고 뭐 이런 편의시설도 있고 3층, 4층은 또 CGV가 들어와 있는 상태가 있고 그다음에 또 키즈 카페, 운동시설도 골프 연습장이 또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을 다뤘을 때는 1층에 상당히 또 위치 좋은 곳을 좀 추천해야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인근의 뭐 상권들 보면 아파트 단지들이 크게 되어 있죠. 바로 옆에 나와 있고 이 구름다리가 연결되어 있죠. 구름다리 연결되어 있어서 뭐 천안시청, 종합운동장, 그다음 옆에 뒤쪽에 이 백석동 일대 아파트 배우 수요까지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상권에 위치했다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격이 가장 중요하겠죠. 4억 3,900만 원 매매가고요. 현재 지금 1층에 임대가 확정이 되고 운영하고 있는 임차가 지금 보증금 3천만 원에서 월 130만 원 받고 있습니다. 자, 대출은 지금 상가기 때문에 대출은 상대적으로 좀 대출은 용이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2억 2,900만 원 대출 나오기 때문에 실투자금은 1억 8천만 원으로 상가 투자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수 고민하시는 분들 상당히 메리트 있고요. 수익형 부동산 보시는 분들 가장 중요한 거는 직접 눈으로 상권이 정말 좋은지, 공실이 얼마나 있는지, 정말 운영 잘하고 있는지, 주말이나 또는 평일 저녁이나 여기 인근에 배우수가 많은지 직접 눈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도 전화 주시면 또 친절한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요소별로 따져야 되는 것들이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상가 같은 경우에는 배우 수요 체크가 정말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보여주신 천안에 있는 상가 같은 경우에는 8차선 대로변도 딱 앞에 있고요. 거기에다가 산업단지 그리고 인근의 아파트 수요까지 정말 빵빵한 상가입니다. 그런 만큼 오늘 방송 보시다가 천안에 있는 이 상가에 대해서 투자 관심이 생기셨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2128-8562번 서울전화 02-2128-8562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도 상가 물건입니다. 이번에는 인천시로 한번 떠나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색깔이 조금 다른 상가라고 합니다. 인천시 주안동에 있는 상가 개요부터 만나보시죠. 자, 이번에는 인천의 요즘에 좀 핫한 지역이죠. 자, 미추홀구의 주안동 상가를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시민공원역에서 도보 약 2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대지 면적 13.37제곱미터 되어 있고요. 전용 면적 36.13제곱미터입니다. 자, 대지 면적 13.37제곱미터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에 13.37제곱미터가 부여가 되고요. 층수는 총 4층 중에 1층이고요. 특징 노후 건축물입니다. 85년도에 준공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거의 한 40년 차 바라보고 있죠. 상당히 노후된 상가고요. 매매가는 1억 8천만 원, 상당히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는 상업지 내에 위치한 상가가 되겠습니다. 자, 위치를 보면요. 인천 지하철 2호선이 있습니다. 바로 한정거장 이용하면 주안이고요. 그 다음에 주안역은 1호선을 통해서 서울 진입할 수 있는 그 노선이고, 자, 두 정거장만 이용하면 시민공원역, 그다음 석바위, 그다음에 인천시청역이 도착하면 인천 지하철 1호선을 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가깝게 이제 지하철 W역수권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바로 도봉 2분 거리 위치한 입지가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주안 이사동 재정비축진지구 내에 들어왔기 때문에 약 2만 1,000여 세대가
조성될 이런 재개발 재정비 촉진지구 내 위치에 있고 이 구역 내에 위치한 상가다. 이렇게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인근에 학군도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초품화 이야기를 많이 하죠. 학군이 가장 중요한데 여기 인천 주안동 일대는 학군에 대한 걱정을 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안이라는 지역 자체가 거의 100년 이상의 인천에서도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보면 뭐 주안 남초등학교나 주안초등학교, 뭐 인천고 정말 이름 있고 오래된 역사가 있는 학교들이 다 이곳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군이 밀집한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고 향후에 아파트 단지에 들어왔을 때도 상당한 학군을 또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학군도 좀 중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 주안 이사동 재정비 지구 개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상가는 주안 11구역 내에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조합도 이미 설립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실제 궁금하시다 하시면 저를 통하지 않더라도 주안 11구역 내에 조합 사무실에 문의해서 진행 사항 같은 직접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구역 내에 들어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인근에 미추 3구역이나 미추 6구역 다양한 게 지금 있는데 아파트 단지들이 이미 지금 조성이 되어 있는 구역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개발 행위가 이미 진행되기 때문에 이 지역, 역과 가까운 상업지역 내에도 상당히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개발 행위가 기대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실제 사진을 보면요, 왼쪽에 프루지오나 힐스테이트죠. 자, 실제 짓고 있는 모습들이고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보면 엄청난 크레인 있죠. 주안 일대를 보면요, 엄청난 상점벽이라도 과연 날 정도 어마어마한 개발 행위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검단 일대,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우리 송도 있죠. 그 다음에 이 주안과 부평 일대가 엄청난 지금 개발 행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에서 재정 촉진지구 개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개발 호재를 보면요, GTX 비노선이 이제 2030년도 개통 예정이 있는데 이 비노선 인천시청역에 정차를 합니다. 인천시청역에 정차를 하기 때문에 GTX 비노선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죠. 지하철 매우 가깝게 접근할 수 있고 버스로도 한 10분 정도 내외면 인천시청역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하철 GTX 비노선 연결된다면 서울 접근성도 상당히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주안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용산까지 한 40분 정도 아마 소요가 될 겁니다. 근데 이 GTX 비노선 이용한다면 여의도까지 20분 정도 내외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그런 메리트가 증가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에 맞춰서 인천시청역 한신센터가 2025년도 완공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천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이고 인천시청역에 엄청나게 힘이 계속적으로 실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인천시청역 인근에 아파트를 사시는 것도 메리트 있긴 하겠지만 가격적인 부분은 이미 많이 올라가 있다. 즉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개발이 된 곳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개발이 될 곳에다가 옆에다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가치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인천시청역의 개발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면 바로 인근 지역 그 옆에 바로 주안도 상당히 눈여겨보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천 2호선과 신안산선 연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시청 아까 말씀드린 2호선이 아까 1호선 갈아탈 수 있다고 하지만 인천 이시아철 2호선 타면요. 지금 확정은 아니지만 독산이나 또는 시흥 쪽으로 해서 다 결국은 신안산선과 연결되는 게 지금 3만까지 계획이 잡혀 있고요. 이 북쪽 라인은 지금 고양 일산 쪽으로 지금 인천 지하철 2호선 또 연장이 또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가치가 지금 인천 2호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영향을 계속 좀 올릴 수 있다는 것도 좀 장점을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천 2040 도시 기본 계획을 보면요. 지금 도심 역할을 두 군데가 합니다. 바로 구월동 일대하고 부평 일대가 인천의 도심 역할을 하고요. 부도심 역할에 이제 동인천을 잡고 있고, 자, 이 도심과 도심 두 개죠. 구월동. 주안 같은 경우는 바깥 인천시청역이 구월동에 있기 때문에 가깝게 자리 잡고 있고, 그다음 동인천이 서쪽의 부도심 역할을 한다고 하면, 자, 지역 중심으로 봤을 때 이 주안과 계산이 지역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계산 같은 경우도 있게 하겠지만 부평과 구월과 그다음 부도심의 이 삼각형을 그렸을 때 주안 일대가 가운데 딱 껴있는 모습. 어떻게 보면 우리 과거 보면 서울을 봤을 때 서울 물론 너무 비교를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이 도심권의 CBD하고 그다음에 영등포 일대, 강남 일대가 있었죠. 그래서 이 3도심이라는 이야기를 과거 많이 했는데 이 안에 있던 용산 같은 경우에 결국은 교통망도 확대가 되고 같이 올라간 것처럼 어떻게 보면 좀 똑같은 그림이 상당히 그려집니다. 약간 삼각형 삐뚤어지긴 했지만 부평과 구월이 있고 그건 동인천이 있기 때문에 이 주안이라는 것이 가운데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천의 용산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도시 기본계획 물론
5년 이상의 뭐 미래의 모습이긴 하지만 그런 것도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실제의 모습을 보면요. 자, 노후돼 있죠. 85년도입니다. 85년도 건물이에요. 85년도 건물인데 자, 옆에 포레나가 들어왔습니다. 하나포레나 주상복합이 이 주안일 때 엄청 크게 들어왔고 상권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편의시설 역과의 연결도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상복합이 크게 들어와 있는 모습들 옆에 주안 11구역입니다. 주안 11구역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상당히 영향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부를 보면요. 지금 상당히 복도나 화장실 봤을 때는 노후도가 상당히 심합니다.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이거 봤을 때만 해도 여기 진짜 개발할 수밖에 없겠다. 자, 내부나 외관 같은 경우는 낙후돼 있어도 내부 같은 경우는 좀 개선할 수 있긴 하겠지만 실제 4층이나 3층 같은 데 보면 빈 상가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뭐 상가들이 뭐 장사가 잘 되고 아니면 뭐 우리가 영업 활동이 뭐 잘 된다고 하면 임차인들이나 또는 기존에 갖고 있는 분들이 뭐 개발 행위에 대해서 반대할 수도 있겠죠. 시장이나 뭐 장사 잘 되면. 근데 이 지역 가보시면 지하 1층 거의 비어 있고요. 1층 가구점이 크게 자리 잡고 있고 조그마한 상가들이 그냥 길가 중심에만 나와 있고 자, 3층이나 4층 같은 데 볼 때 거의 공실이 많습니다. 그만큼 노후화돼 있고 상당히 가격 경쟁률에서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개발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가격을 보면 1억 8천만 원입니다. 1억 8천만 원이고 주택세 포함되지 않는 상가고요. 1층 상가입니다. 자, 그리고 임대가는 월 12만 원 받고 있기 때문에 대출은 한 4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실투자금 같은 경우는 1억 4천만 원 투자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정말 눈으로 인근의 개발 행위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정말 위치가 좋은지 어떻게 보면 뭐 이 상가가 노후됐는데 동떨어져 있으면 개발 행위 해도 가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근의 하나 포레나는 주상복합이 옆에 자리를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 최근에 이번에 올 초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비교를 해봤을 때 상업지역 내 앞으로의 그림 그다음에 이 지금 이 상가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 상가 아닙니다. 상당히 큰 한 블록을 차지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상가이기 때문에 자체 개발도 가능한 요소이기 때문에 사실 중요한 건 임장 활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금하시다 하신 분은 또 전화 주시고 문의 주시면 또 친절하게 상담까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슈 시그널 시간에 재개발에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오늘 이 해당 상가도 미추홀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바뀌게 된다면 인천의 용산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점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이슈 시그널 시간에 또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하나가 너무 초창기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상가 같은 경우에는 주변 둘러보시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 만큼 그 개발 호재로 가득한데 걱정도 없을 것이다 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네, 방송 보시다가 추가적인 궁금사항 생기셨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2128-8562번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을 꽉 찬 정보로 채워주신 정술 이사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해 상반기에 월세 100만 원을 넘어서는 서울 소형의 오피스텔 거래가 처음으로 2,000건을 넘어섰다고 조사됐습니다. 과거의 데이터와 비교를 해본다면 서울 소형 오피스텔의 고액 월세 건수는 2011년에는 47건 수준이었는데요. 2014년에 처음으로 100건을 넘긴 이후에 작년에 처음으로 1,000건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또한 소형 오피스텔 고액 월세의 비중이 올해 처음으로 10.6%까지 치솟으면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전세 사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투자자분들이 이제 전 재산과 다름없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월세 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전세 사기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하루빨리 이런 내용들이 좀 빠르게 진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부동산 시그널 오늘도 저희 이 시간 좋은 정보들로 꽉꽉 채워드렸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사항 생기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상담창구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전화 02-2128-8562번, 서울전화 02-2128-8562번 늘 열어두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상담 가능한데요. 토마토 집통을 검색하시고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시고요. 뿐만 아니라 상담도 편리하게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토마토 집통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고 실시간 댓글창에 상담 내용 남겨주시면 방송을 통해서 고민 해결 생생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홈페이지에도 들어와 주세요. 무료로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뿐만 아니라 방송에 대한 시청자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나은 프로그램 만드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